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학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이제 중세 국어의 일반적인 문법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성조도 보고, 그다음에 모음 조화도 보고, 그다음에 어도 자음군도 보고, 병서도 보고,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도 보고, 팔종성법도 보고, 그다음에 동국정음식 한자 표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기억 안 나면 오늘 하면서 같이 선생님이 중간중간 나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28쪽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선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은 한문으로 쓴 훈민정음 해설서 가운데 세종이 쓴 예의를 우리말로 이제 풀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세구의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볼게요. 우선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가 보이죠? 이거는 종성에 음가가 없는 이응을 받쳐 적는 동국정음식 한자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중국어는 조성, 중성, 종성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름처럼 이렇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호라고 돼 있으면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의미가 없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세종 어제라고 해서 원래는 세자인데 세종의 세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중세구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성 자리가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는 이렇게 음가가 없는 이응.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발음할 때 얘를 새이라고 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새라고 합니다. 음가가 없는 건데 종성에 받쳐 적는 것거를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라고 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종 되어 있죠. 근데 종에 이응을 보면은 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꼭지가 달려 있죠. 사각 꼭지처럼. 그래서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거. 이렇게 없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얘는 읽어주고 얘는 읽어주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세종이라고 읽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어제라고 되어 있고요. 어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동그라미를 적었어요. 그 다음에 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가 없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어제라고 되어 있고요. 요 어제는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몸소 지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 박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인 예를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훈민정 할 때 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응이 읽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적었죠. 만약에 얘랑 있으면 얘는 정이라고 읽는 거 얘는 저라고 읽어주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쌤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니까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만약 물어본다면 훈민정음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그 다음에 볼게요. 나란 말싸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란 말싸미라고 되어 있고요. 얘 말싸미는 이렇게 잠시만요. 쌈,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우리 지금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로 시작하는 우리가 주격조사라는 건 뭐냐면 이 앞에가 주어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밥이 맛있다 했을 때 우리 밥이 맛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기 때문에 얘를 주격조사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배운 거 하나, 이라는 거는 중세시대의 이는 주격조사구나. 그럼 이거는 지금 현대국어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그저 현대국어도 지금 이는 주격조사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국어와 똑같은 점이 여기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는 말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지금 우리대로 하려면 말쌈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말쌈이라고 적었죠. 한마디 이런 거죠. 말씀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말씀이라고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어 적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운 거 동국정우시 한자음 표기, 그 다음에 이가 주격조사라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해서 이어 적기를 적고 있다는 거. 우리 지금 조금 부분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여기 둥국의 달아라고는 되어 있는데 얘는 해석을 보면은 중국과 달라. 우리는 뭐뭐와 다르다 했을 때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부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책과 공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 과가 둘을 비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과라고 쓰는데 예전에는 에라고 썼나 봐요. 우리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라는 거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운 거는 요 한 페이지에서 배운 거는 우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이라는 게 주격 조사라는 거, 현재하고 똑같죠. 현대하고. 그 다음에 이어적기, 요거는 현대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애도 마찬가지로 비교 부사격 조사가 쓰인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첫 페이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려면 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내게 되면 밑줄을 쳐놓고 이어적기가 쓰였다, 뭐 예를 들면 끊어적기가 쓰였다, 이런 거 부분만 찾으면 되니까 외우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배웠냐면 나란 말쌈이 둥국에 달아, 문자 중국의 달아까지 배웠고,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라고 되어 있고요. 서로 사마띠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죠. 기본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팔종성이 쓰였다. 지금은 팔종성이 쓰인 거는 그때 얘기했지만 팔종성이라는 거는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역, 그 다음에 요 꼭지가 있는 이응, 그 다음에 꼭지가 있는 이응,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비읍, 그 다음에 미음, 시옷, 리을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얘가 없으니까 얘 대신에 시옷으로 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거는 첫 번째 우리 여기서 배울 거는 팔종성법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 얘기는 문자가 한자와,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문자는 한자라고 하는 거죠. 한자와 서로 사마띠, 사마띠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통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사마띠,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차로라는 것은 이제 까닭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다르니까 좀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전차로, 그 다음에 어린. 지금의 어린은 어떤 뜻이에요? 지금의 어린은 나이가 어린인데 이때는 뭘로 쓰였냐면 어리석은으로 쓰였어요. 굉장히 다르죠. 이런 부분은 포인트로 알아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어린이라고 쓰이는데 그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런 전차로,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또 나왔죠. 이거 주격조사 이, 지금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배울 거는 주격조사 이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부분에서 세 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는 팔종성법. 그래서 기역, 꼭지 있는 이응, 그 다음에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로만 쓰인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받침이 얘가 돼야 되는데 얘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시옷으로 썼다라는 거 팔종성법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어린은 나이가 어린인데 이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봤던 것 중에 주격조사라는 것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르고저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르고자는 말하고자인데 지금은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라고 해서 두음 법칙이 쓰이는데 우리 흔히 니은이 잘 안 쓰이잖아요. 그죠? 니은이나 리을을
이응이나 니은으로 발음하는 걸 우리는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거를 아직도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리순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순신인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리발소, 그래서 지금의 이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그래서 두음 법칙이 지금과 다르게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루고자는 말하고자, 그 다음에 하는 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배가 진짜 배가 아니라 바 플러스 이가 쓰입니다.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예요. 아까 주격조사 뭐 배웠죠, 우리? 요 이를 배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없는 요 이도 주격조사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된 거는 이렇게 두 가지 보면 됐고요. 그래서 이루고자 할 배가 있어도,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뜻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도 똑같은 을이죠, 우리. 밥을 먹었다 할 때 목적격 조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을이 목적격 조사로 쓰인 걸 또 하나 알아두면 되겠죠. 뜻을, 그래서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이 또 쓰였습니다. 어두자음군은 뭐라고 했죠? 그죠? 어두에 초성에 두 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렇게 두 개씩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잘못 쓴 것 같은데 모음조화가 아니라 국외음화입니다. 그래서 국외음화가, 그래서 여기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라고 하고요. 요건 지우고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선생님 여기다 밑줄을 잘못 쳐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뜻을, 그다음에 싫어, 펴디. 지금은 뜻을 펼치다 했을 때 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펴진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5번 국외음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못할 놈이,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라는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부분은 니르고저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니르고저는 이르고자인데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첫 번째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것도 주격조사였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요것도 주격조사에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을은 이제 목적격 조사, 지금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두자음군, 어두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 뭐 세 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펴지 못하는 사람이 했을 때 펴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펴디라고 해서 국외음화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예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요 하다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많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하니라에서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라고 되어 있어서 네가인데, 예전에는 요 가가 없었어요. 대신에 요 이하고 요게 쓰였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격조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일을 위하여, 근데 위인데 아까처럼 동국정우식 표기니까 여기 동그라미를 붙여줬고요.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동국정운식 표기가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어여삐라는 거는 예전에 가엾게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본 내용을 잠깐 보면은 하다가 지금의 많다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내가 할 때 그 가가 없어요. 가가 안 쓰였기 때문에 대신에 요게 쓰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국정우식 표기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넣어줬다는 거까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맹가노니, 맹갈다. 이거는 지금의 만들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니교. 지금 안 쓰는 게 쓰이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쓰였다는 거. 그래서 얘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순경음 비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번에 얘기한 대로 요것도 그전 시간에 한번 우리 학습을 했던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또 이거 하고 나서 다 정리할 거예요. 또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고 우선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날로 스메, 날로 스메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어두 자음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 자음군은 그냥 우리가 지금 못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지금 없다 할 때 얘는 이 마지막에 종성에 쓰여요. 근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글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자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 중세국어에는 나타난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안케 하고저 할 따라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기논이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 니견은 쉽게 익혀 날로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까지 해서 이렇게 본문 내용을 한번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풀이를 한번 보면 그냥 한번 현대어 풀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 부분은 이제 자주 정신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말을 우리가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중국의 한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 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주정신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자를 만기니 이거는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창조정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이게 한글이 우리가 영상에서도 아마 봤을 텐데 한글이 대단한 이유는 그 제작 방법이 또 다 적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이유도 적혀 있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해서 쉽게 28자를 이제 창조해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안케 할 따름이니라. 그래서 실용 정신까지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풀이까지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중에 첫 번째 표기 부분에서 보도록 할게요. 표기 부분에서는 드러난 게 세로 쓰기. 거기 밑에 교과서 328쪽에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는 어제 밥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어적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지금 말하면 말씀이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말씀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 그다음에 붙여쓰기. 띄어쓰기가 없죠. 그래서 그냥 붙여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정운식 표기.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종성을 사용해서 중국의 원음과 가깝게 한다는 거. 중국의 원음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있다. 중세 국어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중국에는 종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빈 걸로 채워주는 거죠. 대신에 얘랑 구분이 안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처럼 지금 중세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중생으로 읽어야 될지 중세로 읽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꼭지를 달아줬어요. 꼭지가 없는 거는 읽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국어 할 때 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겠죠. 이런 식으로 쓴 거를 우리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그 다음은 문자와 음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종성법이 이제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봤던 것 중에는 사맞디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맞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시옷으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여기 시옷으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요 8가지만 쓰일 수 있었다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못 보는 이런 순경음 비읍 이렇게 생긴 거 비읍이 있고 이응이 있는 거 이걸 순경음 비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응이 2개죠. 이렇게 된 이응, 이렇게 된 이응.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이 달라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옛 이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애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 훈민정음 할 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여린 히읗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래 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프로그램 중에 훈글이라고 읽는 사람이 많은데 한글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거하고 요거 발음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옛 이응, 여린 히읗, 아래아 등이 존재했다. 그 다음에 초성에 어두 자음군이 쓰였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그 프로 중에 짝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이렇게 초성에 어두 자음군이 쓰였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건 넘어가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방점 찍기라 그래서 점을 글자 왼편에 찍어서 이제 성조를 표시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 그러면 그냥 낮은 소리. 근데 나랏 할 때 랏 이러면은 이 랏은 이제 높은 소리라는 거 거성. 그러니까 나 만약에 읽으면 이렇게 나랏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말 이렇게 점이 2개가 있으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나랏 말 이렇게 높아지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못하죠. 너무 불편할 것 같죠. 그죠? 점이 다 있잖아요. 예전 거에 보면은 여기도 잠깐 볼까요? 한번. 여기도 보면은 잠시만 여기 보면 이렇게 점이 다 있죠. 점 하나 있고 2개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쓰였다는 거. 그래서 방점 찍기까지 이렇게 쓰였다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문법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건 좀 빼놓고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격조사는 이하고 요 이가 쓰였다는 거. 대신에 뭐가 없냐면 주격조사 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요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지금하고 똑같이 을을이 쓰인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의미가 좀 바뀐 거. 그래서 지금은 보면 어리다라는 뜻이 근대 이후에는 나이가 적다인데 이때는 어리석다로 쓰였다는 거.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여쁘다는 지금의 예쁘다처럼 아름답다로 쓰이는데 이 당시에는 불쌍하다로 쓰였다는 거.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의미가 원래 어리석다에서 지금의 우리가 아는 나이가 적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어여쁘다는 원래는 아름답다에서 지금의 불쌍하다라고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변화했다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도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은요, 교과서 329쪽이 되겠습니다. 329쪽을 보면 내용 학습부터 볼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1번에 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왜 우리 창제를 했을까요? 보면은 한글 창제 이전에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였다. 근데 한자라는 거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중국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한자는 배우기가 어렵고 익히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자 공부를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 혹은 선비들은 어려서부터 한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당연히 읽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었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익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창제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 일반 백성들의 국어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글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죠. 예전에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28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글을 스스로 읽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예전에 글들은 전부 다 한자로 한문으로 돼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한자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스스로 읽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글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한자라는 게 선비들의 고유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디다 공고문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반단톡방 있잖아요. 거기다 선생님이 공지사항 올릴 때 한자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너 어겼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자로 써놨는데 왜 못 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반톡에다가 한자로 글을 올려요. 그래서 한자로 뭐 금요일 날은 뭐 체육복 입고 와라라고 올렸는데 교복을 입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이제 혼을 내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학습 1-1번을 볼게요. 목표학습 1번을 보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세국어의 표기가 현대국어의 표기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로로 글을 쓰지 않고 세로로 글을 썼다는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 다음에 단어 사이를 띄어쓰지 않고 붙여 적었다는 거. 또 하나는 끊어적기를 하여 놈이라고 같이 표기하지 않고 이어적기를 해서 노미와 같이 표기하였다. 그 다음에 글자 왼쪽에는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성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방점이라고 부른다 해서 빈칸 부분을 이렇게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넘겨서 교과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330쪽을 보면 이제 목표학습 1-2번이 있는데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의문 변화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죠. 이걸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죠? 성조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성조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뭐라고 했었죠? 이름이 아래아라고 불렀었죠. 그죠? 이 아래아가 이 등으로 변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한글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말싸미, 요거는 지금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 등으로 변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뭐라고 했었죠 우리? 순경음 비읍이라고 불렀습니다. 요 순경음 비읍이 사라졌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어두에 자음군이 2개씩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지금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면 선생님이 예전에 좋아했던 프로 중에 이렇게 짝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얘도 지금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두 자음군이 된 소리로 변했다. 그 다음에 펴디 펴지 해서 이모음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변했다. 이걸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운 내용입니다. 국외음화는. 자, 그 다음에 목표학습 1-3번을 볼게요. 다음 단어들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각각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어린이라는 의미가 지금은 나이가 적은인데 예전에는 어리석은이라고 적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여삐라는 게 지금은 예쁘게 라는 뜻이었다면 예전에는 가엾게, 불쌍하게. 의미가 좀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번을 볼게요. 다음 밑줄 친 중세 국어의 조사를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는 조사로 바꾸어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나란 말싸미 중국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애라고 적었고 지금은 과라고 적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니르고저 할 바가 있어도, 그래서 여기는 바 플러스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주격조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주격조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요 어렵게는 안 낼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그냥 외우기만 하고 현대국어와 중세국어가 다른 점, 그 점에 대해서 주로 볼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학습하고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